105쪽에 양갈로 이번에 재개발 사업 중에 거기에 셋째 줄에 보시면 끝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무슨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이랍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조건이 두 가지예요. 밑줄 친데 보시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또는 토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포함해서 제일 끝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일 것 해놨죠.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만 되면은 공공재개발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방갈로 이번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지명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시도, 특별자치도, 대도시 조례, 즉 시도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의 지명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한 1000호가 있어요.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1000호 중에서 재개발해서 5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세대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체 세대 중에서 토종 소유자 분양분 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000세대 아파트 놔줘야 되죠.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4000세대 중에서 이 중에서 3000세대 있죠. 3000세대는 뭐로 써야 되느냐? 사업 경비로 써야 돼요. 그럼 나머지 얼마? 1000세대가 나왔죠. 이 1000세대가 소위 말해서 뭐다? 개발이익이다 이 뜻이죠. 개발이익. 이 개발이익은 전에는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토종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한 사람이 5억짜리 단독주택 하나 들고 있으면 여기 분배가 되어서 한 3억 정도가 이익 분배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 재산은 얼마 돼요? 8억이 되죠. 8억이 되는데 자기가 34평짜리 10억짜리 분양 신청하면 2억만 추가 보상하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건 빼고 요거를 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나라에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1000세대는 5000세대의 1000세대면은 딱 비율이 요 범위 안에 들죠? 안 듭니까? 딱 들죠? 이것만큼은 나라에다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재개발 사업 하겠어요? 안 하지. 쏠 수도 없고. 그 개발 이익을 왜 나라에다 달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걷어서 이 개발 이익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집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대. 알겠습니까? 그게 퍼주는 정책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공산주의 정책 아닙니까? 그 퍼주는 정책을 하니까 결국 없는 사람들은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스톱대가 있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안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걸 최대한 낮춰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있죠. 그거는 대통령령입니다. 현 정부에 어떻게 낮춰놨느냐. 이항의 전단에 따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구문에 따른 기준을 말하는데 1번 수도권 정비계획부에 따른 줄칩니다.
가밀업적 권역에 시행될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범위로 낮춰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가밀업적 권역 외적에 시행될 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범위로 낮춰놨어요. 어쨌든 이 비율 가지고 에도 역시 개발 이익을 몽땅 다 어디다 줘야 된다? 나라에다 줘야 돼요. 예.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내려가서 이제 재건축 사업. 줄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 이걸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정비기반시설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기반시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이 공동주택만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재건축 사업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 지역의 기반시설 상태는 좋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손대지 않고 오래된 건물만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사업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투자를 많이 했죠. 예. 그럼 어느 정도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기존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5층 이하짜리로 1,000세대 이상이 되면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의 4배수 이상으로 재건축하게 되면은 자, 이런 재건축은 투자 조건이 좋은 재건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건축을 할 때는 16평짜리 아파트 주면은 34평짜리로 바꿔줬어요. 개발 분배가 들어와서.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이유가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한 재건축 사업을 무슨 재건축? 공공재건축 사업이랍니다. 그 1번에 시장, 군수 등 도주택공사 등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포함해서 자, 끝에 가서 공공재건축 사업의 뭐가 돼야 된다? 시행자예요. 2번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한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공하면은 공공재건축이 됩니다. 모든 재건축 사실상 공공재건축이에요. 자, 그럼 종전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이걸 160세대 이상으로만 재건축하면은 전부 다 무슨 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법이 발표나서 자, 맞아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재건축 중에 최고의 재건축이 서울의 엄마 아파트죠. 이거 5층짜리 아파트예요. 여기에 조합까지 만든 거 전부 다 조합까지 계산 다 시켰어요. 예. 그래서 재건축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지방에서 최고 재건축이 차원에 가면은 은하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5층짜리입니다. 이것도 한때 재건축 추진할 때 27평짜리가 9억에 거래됐어요. 9억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34평짜리를 바꿔준다니까 9억까지 거래됐는데 공공재건축 발표되니까 그 다음날 조합 있죠?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9억에 산 사람은 그냥 바보 됐죠. 그냥 한 6, 7억 손해봤습니다. 한 전자리에서. 예. 그만큼 이게 공공재건축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100에서 160세대, 160% 이상, 자, 짓게 되면, 즉, 개발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재건축은 몽땅 다 공공재건축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중에 이런 재건축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삼익비치 아파트, 3,300세대짜리인데, 이거는 다시 3,30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이거는 공공재건축 된다 안 된다? 이나 전혀 증가되는 세대수 증가 없죠. 이거는 개발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거는 공공재건축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냥 이거는 너끼리 해라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익 생기는 건 몽땅 다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재건축이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건축자재 폭등이 되어버리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발표되기 이전에 하던 사업들 있죠. 모두 올스톱 돼요. 모든 아파트 공급 올스톱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아시고 그 이하는 문제풀이 들어보세요. 자, 3번에 노불량 건축물. 자, 노불량 건축물이란 1번에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이고, 그 다음 페이지 2번, 3번 있죠? 그걸 출제 못해요. 왜? 지문이 길어서 출제 못합니다. 그게 안 봐도 돼요. 4번에 가서 도시미관 저해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서 두 가지. 1번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한이 지난 건축물.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이상 30년 이하라는 말 있죠. 이 경과 연수입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노건축물이 되느냐? 연수가 경과 연수인데 이게 20년 자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현행법상 30년이에요. 건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회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제적되는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로 본다. 읽어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4번에 정비기반시설. 자,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량,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시설, 자, 비상대피시설, 지방용 난방시설, 열가스 공급시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이런 시설들이 정비대상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고, 넷째 줄에 공동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주민이 공동을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정비대상이에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제합장, 공동산업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거. 자, 이런 시설은 공동용 시설인데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내요. 자, 그렇게 보시고 5번 주택단지나 그 다음 페이지 6번 정비부상 대지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7번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다라는 것은 자, 정비법상 권리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정비사업 하려면 각종 도인권 행사해야 되죠. 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도 인정받아야 되죠. 이런 동의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를 뭐라 부른다? 토종 소유자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자를 말하는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종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본다. 위탁자라는 것은 자기의 토지나 건물을 신탁업자 맡긴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토종 소유자로 말할 뜻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줄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토지 소유자 되고 건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까지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치고 밑자에 동그라미. 이 밑자라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소유자가 된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자, 건물만 소유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자, 8번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고 9번에 정관 등이나 10번 도시주거환경 정비규모 방침 수립은 문제풀이 따라 보세요. 자, 여기까지
문제로 또 가봅시다. 자, 문제점 186쪽 해보시고. 자, 186쪽에, 자, 그게 대표 기출 문제 찾았습니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자,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관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멀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관시설과 공동육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105쪽 보시면은, 자, 105쪽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양갈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찾았습니까?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관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멀량 건축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관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만큼 공법은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런데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고 너무나 줄여진 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너무 줄인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만큼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2번. 188쪽에 2번에 보시면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은 아닙니다. 1번 녹지 정비기반시설이죠. 2번 공공용지 맞습니다. 3번 공용주차장도 해당이 되고 4번 소방용시설 해당됩니다. 5번 공동으로 사는 구판장 이게 아니죠. 공동으로 사는 구판장은 공동용시설입니다. 답이 5번인데 교재는 107쪽. 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107쪽에 4번의 밑에 정비기반시설 찾았습니까? 자,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량, 공원, 공용주차장. 자, 공용주차장이 3번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공동구, 녹지가 1번에 있었죠. 하천, 공공공지가 2번에 있었고, 광장, 소방용시설이 4번에 있었죠. 이런 시설들은 다, 자,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자, 그 밑에 공동용시설에 보시면 놀이터, 마레관, 공동작업장, 공동산업, 구판장이 거기에 있죠. 자, 그런 공동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치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2번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다 해당되는데 유치원이 답이죠. 자, 107쪽에 공동용시설 보시면은 놀이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4번이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이 3번, 5번에 있었죠. 경로당, 자, 2번에 있었고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이에요.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번이 그렇게 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또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 또 봅시다. 자, 이제 108쪽 보시고 요약집에. 자, 제2절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가 정해됩니다. 자, 어디까지 정해되느냐 하면은
148쪽에 보시면은 밑에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148쪽에 하단에 그 앞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 교재의 162쪽에 보시면은 5절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 되어 있죠. 그 앞까지고 또 거기서부터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크게 세 파트로 공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양 많다 이 뜻이 이런 뜻이. 예. 자, 봅시다. 기본 절차를 정해놨고 봅시다. 자,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자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정비 기본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어떤 뜻이냐? 10년 동안에 그 도시에 필요한 정비사업, 뭐 울산광역시 같으면 울산광역시에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사업이 있겠죠. 그 필요한 정비사업을 파악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사업할 건지 제시해주는 계획이 이 정비기본계획. 자,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정비 예정구역이라 합니다. 자, 정비 예정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자, 그럼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정비구역을 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자 울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사업 파악했죠. 그러니까 한 10군데더라. 그럼 10군데 정비사업을 하나하나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비 지정을 받아야 돼요. 정비 지정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하겠다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 자, 세 번째. 정비계획이 위반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를 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되면은 일단 사업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일단 무조건 사업 추진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시행자가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특히 시행자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조합입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자,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구체적인 공사 계획. 자, 여섯 번째, 자, 사업 시행 계획. 자, 이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구체적 공사 계획 확정하는 데까지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자, 그럼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몇 년 걸리느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뒤에 나중에 뭐 별 기회가 있는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절차를 대폭 줄입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 이거 하고 밑에 사업시행계획 있죠? 이걸 합쳐버려요. 합쳐가 정비사업계획이다 해가 한 방에 그냥 정비사업계획 만들어서 이 절차 확 줄입니다. 그렇게 특례까지 다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줄입으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저거 10년, 뭐 일반 재개발, 재건축 10년 이상 걸리는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2, 3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시기하게서 버떡해서 나라에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예,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이제 봅시다. 교재의 108쪽에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은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사업 파악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자, 수립권자 등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까지 줄치시고 이 사람들이 수립권자예요. 가라구에 대하여 도시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을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줄치고 다음에 또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일반 시는 자 수립할 수도 있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럼 도지사가 양산시는 수립하지 마라 하면 수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음이라고 해놨죠.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왜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군적에는 울산 강기처럼 자 시가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시가지가 없습니까? 없으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은 줄칩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5년마다 재검토시키라 이 뜻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작성하는 방법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밑에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것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수립 절차 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 할 때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10살 이상 공론을 통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줄치고 자,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 뜻이에요. 갈로하는 그냥 떼어놓으세요. 자, 그 밑에 달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대도시장은 자, 줄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지방도계의 심의가 줄치고 갈로 떼어주시고 자, 심의 거쳐 수립해서 공보에 고시 줄치고 국토교통부가 보고 줄친대요. 자, 이런 절차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한 경우, 즉 일반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한다. 승인의 동그라미. 일반 시에 수립하면서 도지사 뭐 해줘야 됩니까? 승인해줘야 돼요. 또 가로 떼어놓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수립해서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로 수립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과 정비 지원으로 가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자, 정비계획
위반해야 돼요. 이 정비계획을 위반은 자 먼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자 이 계획을 위반을 해서 자 이를 첨부해서 정비구역의 자 지정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이걸 신청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는 군수나 구청장이 이 계획 위반합니다. 자 물론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자 구청장 군수가 없을 때 구청장 군수가 교도소가 있다. 그럼 새로 뽑을 때까지는 구청장 군수가 없죠. 그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를 위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나 군지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자 위반하고 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계획도 만들고 직접 정비 지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야 되죠. 자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그 다음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1번 정비 결정과 정비 지정 신청의 양갈 1번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줄쳤습니까? 이 사람들을 밑에 정비지정권자라 해놨죠. 그 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도지사 X라고 쓰면 됩니다. 정비지정권자는 도지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량 건축을 밀집하는 등 대통령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 포함해서 정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 밑에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어떤 지역일 때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왜? 법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뀐 내용은 자 우리가 7월 달에 되면 정리해 준다 그랬죠. 거기다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내려가서 이제 박스 밑에 양갈면 정비기 위반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의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정비의 지정권자 이 사람들은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위반할 수 있죠. 자,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도 직접 위반할 수 있죠. 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자치구 구청장, 군수가 위반해서 정비지정 신청해야 돼요. 만일 구청장 군수가 없을 때는 예로
특별시장 강시장에 위반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왜? 교수 출제율이 보니까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 이게 뭐 이런 법이 이래 돼가 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이런 식으로 저같이 이렇게 하면은 명확해지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출제를 딱 그리 봅니다. 이거 잘못 출제하면 답이 여기 나와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 밑에 3번에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특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 사항을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4번에 도시공객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설이 뭡니까? 기반 시설 중에 규모 큰 시설이죠. 자, 기반시설의 설치, 배치에 관한 것,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4번, 6번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는 참고하시고. 그 밑에 2번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이것도 문제풀이 되보시고, 여름 시험에 출제된 적 없습니다. 3번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도 문제풀이 되보시고, 4번의 정비 지정을 위한 정비 입안 요청이나, 그 다음 페이지 5번의 정비 입안 제한 다 문제풀이 되보시고. 왜? 시험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정비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주민의견 청취, 정비 입안권자는 정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에 30 이상 주민, 세입자에게 공람을 하여 의견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인정하면 이를 정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켰죠. 여기는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30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그 다음 2번에 지방의 의견 청취, 정비 입안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의 생략, 대통령이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다 생략해도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7번에 정비의 결정 및 정비 지정고 시 심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고 시,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보시고, 보고열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장관의 지정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관계서를 일반이 열람 볼 수 있도록 해주라 했듯이. 별력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봅니다. 자, 8번에 정비지정고시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1번 지구단위 계획 등 의제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당의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상이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 정비계획, 여기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속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 지정하죠. 그 정비계획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여기에 새로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에 관한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은 자, 이렇게 설치하겠다.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자, 그리고 건축물 주요 용도에 관한 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상가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정비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를 해줘야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비계획 속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의제를 해주라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 자, 이적이 용도적이 정비사업하기전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종으로 바꿔줘야 돼요? 뭐 이종이라? 6층, 7층짜리 짓습니까? 아파트를. 보통 지금 이제 30층이죠. 그러니까 몇 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요. 자, 여기는 상가 들어오니까 무슨 걸린 사람들 바꿔야 되죠. 여기는 공원이니까 보전 녹지 정도로 바꿔줘야 돼요.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정비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은 있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 같이 바로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를 해줘야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가지고? 정비계획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 이유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9번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10번에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10번입니다. 예. 여기서는 제일 잘 나와요. 그 외 거는 거의 안 됩니다. 시험에. 예. 자, 그 행위제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